자, 그러면요. 하드웨어의 컴퓨터 머리에 해당하는 CPU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의 머리니까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무엇의 약자냐? 센터 프로세싱 유닛, 즉 중앙 처리 장치의 약자가 바로 CPU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CPU는 레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PU 내부에 여러 개의 레지스터가 CPU 내부에서 자료를 임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CPU 자체를 연산장치와 제어장치로 다시 세 분류해서 연산장치에서는 숫자를 더하고 빼고 뭐 여러한 것들을 해주고 제어장치에서는 뭐 이동하여라, 복사하여라, 실행하여라 이러한 것들을 제어해주는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일단 중앙처리 장치, 그러니까 CPU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CPU는 뭘로 되어 있느냐? 연산장치와 제어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기억장치는 레지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연산장치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연산장치는 가상기가 있고 보조기가 있고 누상기가 있고 상태 레지스터가 있고 뭐 이런 종류를 묻는 문제가 나오고요.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연산장치 안에 가상기가 있는데 가상기의 역할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가상기는 덧셈을 하는 그 장치를 말하고, 그 다음 보조기는 원래는 그 컴퓨터에선 뺄셈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보수하고 그 다음에 더하면 뺄셈이 돼요. 어쨌든 이것과 관련돼서 궁금한 분들은 정보처리 필기 그 이진수 계산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뺄셈을 하는 부분 그거를 해주는 게 보수기의 역할이고, 그리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할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어릴 적에 1과 2와 3을 더한다고 치면 중간에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얘를 잠깐 이렇게 딴 데다 적어놨었잖아요. 요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상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누상기는 연산된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더라. 그리고 상태 레지스터는 숫자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실수인지 정수인지 이렇게 숫자의 상태의 정보를 기억하는 게 바로 상태 레지스터다. 요 네 가지가 연산장치에 들어있으니까요.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어장치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있는데요. 얘는 퍼스널 컴퓨터, 그러니까 PC와 그 약자가 같죠. 헷갈리면 안 되고. 얘의 역할은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 번지를 기억해서 내가 뭐 인터넷을 킨 다음에 네이트온을 킨 다음 카카오톡을 키고 뭐 이런 프로그램 실행되는 순서를 기억하는 게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더하기를 해라, 빼기를 해라, 또는 뭐 이동을 하여라, 삭제를 하여라 이런 명령을 기억하는 게 명령 레지스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명령 레지스터는 명령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을 말하고, 그 외에는 뭐 부호기, 해독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쉽게 외우시려면요, 제어장치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연산장치에 나와 있는 얘네 넷은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어장치랑 구분짓기 위해서도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연산장치를 꼭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4번 문제. 다음 중 컴퓨터 구조의 제어장치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볼게요. 1번 부호기. 연산장치에 없었죠? 예, 이거 제어장치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제어장치를 이렇게 지읒을 적어 놓을게요. 자, 프로그램 카운터. 이것도 연산장치에 없었었죠? 그러면 제어장치에 있었었죠? 네, 제어장치. 보수기 어디에 있었습니까? 연산장치에 있었잖아요. 그쵸? 연산장치에 있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 명령 해독기. 이것도 연산장치가 없으니까 어디에 있었겠어요? 제어장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어장치의 구성요소를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처럼 연산장치만 기억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5번 문제. 다음 중 컴퓨터에서 CPU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 올바른 것은? 지금 덧셈과 뺄셈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연산장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연산장치가 여기에 지문을 보니까 없네요. 연산장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죠? 산술 논리장치 또는 ALU 이렇게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쵸? 해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영어의 그 표현 방식과 그 다음에 그 산술 논리장치라는 표현 방식도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 다음 중 아래의 그림에서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장치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중앙처리 장치, 그러니까 CPU 안에 뭐 이러한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대요.
자,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ALU와 누상기로 되어 있대요. 우리 누상기 어디 있었었죠? 네, 그렇죠. 연산장치에 있었었죠? 그쵸? 그리고 이 ALU 자체가 연산장치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기억은 연산장치에 대한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중앙처리장치의 하나가 연산장치라면 나머지 하나, 니은은 뭐에 해당하는 장치예요? 그렇죠. 제어장치에 해당하는 장치 아니겠습니까? 그쵸? 제어장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지문을 쭉 보면 기억은 연산장치, 니은은 제어장치. 정답 몇 번입니까? 맞아요. 1번이 되겠지요. 자, 그럼 이제 주기억장치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CPU 같은 경우엔 뭔가를 계산하고 제어하고의 역할을 한다면 주기억장치는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기억하거나 또는 기본적인 하드웨어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억장치들이 필요하겠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주기억장치예요. 여기에서 이제 주기억장치는 다시 롬과 램으로 구성이 되는데,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 즉 읽기 전용 기억장치예요. 자료를 읽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된 내용이 날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휘발성, 날아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램은 읽기 쓰기가 가능해요. 뭐 내용을 쓰려면 기억된 내용을 비워줘야, 그래야 내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휘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또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이 종류도 안타깝게도 외워야 돼요. 하나씩 보면서 쉽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롬에 마스크롬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애초에 기록이 안 돼요. 왜? 공장에서 기록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P롬은 딱 한 번만 기록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면 최초로 포장지를 뜯으면 한 번만 기록하고 이후에는 기록할 수 없습니다.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생겨난 게 EP롬. 기록한 내용을 지우고 싶으면 자외선으로 썼다 지웠다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잠깐만요. 읽기 전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예, 읽기만 하면 너무 불편하니까요. 쓸 수 있게끔 나중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완을 한 거예요. 원래 롬 자체가 읽기 전용 기억 장치인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EEP롬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신호로 썼다 지웠다 하는 게 불편하니까 전기적인 신호를 이용해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EEP롬이 조금 중요한 게, EEP롬이 어디서 사용하는 롬이냐면 얘는 최근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롬이기도 하고, 얘는 나중에 배우실 플래시 메모리라고 있거든요.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디카나 또는 그 여러분들 휴대폰 뒤에 SD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플래시 메모리의 일종이에요. 그 플래시 메모리로 사용하는 게 EEP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뭐 그러하고요. 그 다음 이제 램도 종류가 두 가지로 다시 나뉩니다. 램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세분화해서 한번 해보기 전에 램은 좀 쉽게 공부를 하기 위해 제가 비유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S램은 S가 쉬 발음이 나죠? 쉬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 오줌이 생각나죠? 얘는 소변, 즉 오줌 메모리예요. 오줌. 그 다음 D는 그럼 뭐겠습니까? 예, 똥입니다. 예, 똥이에요, 똥. 아이고, 똥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줌과 똥을 두고 조금 더럽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속도 한번 비교해볼까요? 오줌이 빨라요? 똥이 빨라요? 그렇죠. 오줌이 빠릅니다. 직접 또 얼마나 땅땅하게 뭉쳤냐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 오줌이 땅땅해요? 똥이 땅땅해요? 예, 그렇죠. 똥이 더 땅땅합니다. 직접도가 더 높아요. 재충전. 오줌은 안 먹고도 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똥은 먹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똥은 필요로 하다.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오줌 메모리와 똥 메모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S램과 D램을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속도가 빠른 게 오줌 메모리, 즉 S램이었죠? 얘는 그래서 좀 비싼 메모리인 캐시 메모리라는 걸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도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리고 이제 S램으로 사용하더라. 이렇게 부가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7번.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램을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옳은 것은? 보조기억 장치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료를 기억하는 공간을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거든요. 램을 왜 보조기억 장치, 자료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 전원을 끄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다시 키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된 내용이 날아가는 휘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었죠. 예,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보조기억 장치로 적당하지 않아요. 보조기억 장치에는 뭐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야 할 엑셀, 뭐 한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램 껐다 키면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설명이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3번 보면
전원이 끊어지면 메모리에 기억된 내용이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휘발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로 적합하지 못하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8번. EPRO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지문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조 과정에서 한 번만 기록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한 번만이라는 곳에 키워드를 주시면 안 돼요.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이거는 마스크롬에 대한 설명이에요. M만 적어놔도 되겠죠? 그 다음 자외선을 이용하여 기억된 내용을 여러 번 수정할 수 있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EPROM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쵸? 다음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다. 딱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는 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피롬에 대한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쵸? 다음 4번 전기적인 방법으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주로 사용하는 SD카드로 주로 사용하는 그렇죠? 이 피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피롬에 대한 설명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 설명에 적합한 것은 전원이 계속 공급되더라도 주기적으로 재충전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억된 내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억 소자이고 회로가 비교적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직접도가 높기 때문에 대용량의 기억장치에서 주로 사용한다. 뭐 여러가지 내용들이 구구절절 나와 있는데 재충전하고 그러니까 재충전을 필요로 하고 직접도가 높을 수 있는 거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오줌과 똥 중에 똥메모리에 대한 설명 아니겠습니까? D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D램의 특징 자체를 다 외우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까 오줌과 똥 그 비율을 보시고 중요한 키포인트만 찾아내시면 똥메모리라는 거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보조기억 장치. 일단 사용하는 역할에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의 역할은 주기억 장치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해요. 기억 용량이 주기억 장치가 적다 보니까 왜? 주기억 장치가 비싸고 휘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래서 얘는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나 비휘발성으로 데이터 기억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설치하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갑니다. 그러한 보조기억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드디스크, CD, DVD 또는 하드디스크를 경량화하고 소형화하고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서 보완한 SSD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보조기억 장치이고요. 추가로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USB 이동 디스크 내지는 플로피 디스크 예전에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 등등등이 전부 다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보조기억 장치에서요.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방식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종류가 4개가 있어요. 이 중에 ID 방식은 하드디스크를 딱 2개까지밖에 연결을 못해요. 그 다음 EID는 4개, 스카시는 7개, 사타는 직렬 방식으로 연결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이 사타 방식이더라. 요 연결 방식 4가지도 종류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조기억 장치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기능 하나 있어요. 파티션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파티션은 여러분들 그 사무실에서 칸막이도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얘는 하드디스크를 분할해서 마치 여러 개의 디스크인 양 사용하는 것이 바로 파티션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를 풀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계적인 지연이나 에러의 확률도 적고 그 다음에 발열 소음도 없고 소형화되어 있고 경량화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의 저장 능치로 옳은 것은 하드디스크의 단점을 보완한 거.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 SSD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이제 다만 가격이 좀 비쌀 뿐이에요. 얘를 설치하면 윈도우도 금방 켜지고 하니까요. 없는 분들은 설치해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속도가 아주 빨라집니다. 다음 11번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가 그랬죠. 연결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더라고. 그렇죠? 한번 볼까요? 자, ID 방식 2개까지 연결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 EID 몇 개 연결할 수 있다고요? 4개. 그렇죠. 스카시 뭐라고 했습니까? 7개를 연결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어요? 시리얼, AT, A, 사타를 사실 시리얼 ATA라고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사타 연결 방식이 직렬로 연결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SSD는 뭡니까?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파티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쵸? 자,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하드디스크에 여러 개의 파티션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티션이라는 건 하드디스크가 하나 있으면 이걸 분할해가지고 여기는 C로 놓고 여기는 D로 놓고 할 수 있는 게 파티션이라고요. 그렇죠? 이 하드디스크는 우리가 내 컴퓨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파티션을 여러 개 설정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다음 한글 윈도우 7은 해당하는 하드디스크 속성창에서 파티션 작업을 선택할 수 있다? 해볼까요? 하드디스크 속성창은 무엇인지 제가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내 컴퓨터를 더블 클릭해보면요. 하드디스크의 목록이 나와요. 저도 사실 하드디스크가 하나인데 이거를 파티션 해가지고 두 개처럼 사용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중 하나의 하드디스크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 속성을 눌러보면요. 여기에 파티션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파티션이라는 건 언제 설정하는 것이냐면 4번 지문에 보다시피 파티션이라는 건 사실 포맷을 하기 전에 설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파티션 설정을 한 후에 포맷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설치하기 훨씬 이전에 파티션을 해놓고 포맷을 해야 파티션을 쓸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번 지문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윈도우 설치하기 전에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 됩니다. 그렇죠? 3번의 내용도 한번 읽어보면 운영체제는 파티션의 하나의 드라이브로 인식된다?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사놓고 이 하드디스크가 이제 제 거라고 해요. 균쌤 거예요. 이게 균쌤이라는 드라이브로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그거를 파티션 해가지고 C 디스크, D 디스크 이렇게 두 가지로 해놨다 하더라도 얘는 그냥 하나의 균쌤이라는 드라이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운영체제에서는 파티션이 하나의 드라이브로 인식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4번은 제가 아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정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번이 돼야죠. 윈도우 설치 전에 파티션이 돼야 되더라 이겁니다. 그죠? 자, 다음 마지막 13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제 문자만 딱 봐도 아시겠죠? 하드디스크를 하나의 디스크를 여러 개의 분할 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할된 빵빵은 포맷을 해야 사용할 수 있고 또 운영체제에서는 빵빵이가 하나의 드라이브로 인식된다. 앞서서 설명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적혀 있다고 못 읽는 거 아니죠? 그죠?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파티션이 되겠죠?